안녕하세요. 브라더 소잉팩토리 마스코트 소양입니다. 에코백 강좌가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소잉팩토리 채널을 구독 중이신 김미은님께서 추천해주신 바닥이 있는 형태의 에코백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 그동안 납작한 모양만 만들었었잖아요. 오늘 강좌 잘 들어보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바닥 폭으로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겉감과 안감에 커다란 포인트로 에코백 포켓을 달아서 양면으로 쓰실 수 있는 가방 강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오늘 사용할 재봉기는 브라더 이노비스 F420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재봉 모양과 예쁜 장식 스티치가 있고 이니셜 스티치까지 있어서 여러 기능으로 응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길어진 노루발과 강해진 톱니 덕분에 두꺼운 원단도 아주 쉽고 편하고 부드럽게 재봉하실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재봉기입니다. 오늘 사용할 원단과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가방의 겉감과 안감, 주머니가 될 폰트 원단 한 종류씩 2가지, 가방 끈으로 사용할 골지 테이프 준비해 주시고요. 원단용 가위, 쪽가위, 선 그리실 때 사용하실 초크펜, 오버록용 노루발, 그리고 공그르기 할 때 쓸 손바느질 전용의 실과 손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스친핀, 원단의 색깔과 맞는 코아사, 윗실, 밑실, 다리미용 시접자, 재단용 시접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린 재료는 모두 BCC몰 온라인샵과 소잉팩토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 사이즈 안내해 드릴게요. 가방의 겉감과 안감은 동일한 크기로 가로는 36cm, 전체 길이 74cm가 되도록 2장 준비해 주시고요. 가방 끈으로 쓸 골지 테이프는 개당 55cm 길이로 2개 준비해 주세요. 주머니를 붙일 건데요. 다른 디자인의 원단으로 각각 22cm, 높이는 30cm가 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주머니 입구 부분을 먼저 다림질해서 모양을 잡아줄 텐데요. 다리미 시접자를 이용해서 2cm 부분 선에 맞춰 원단을 접어 올리시고 한번 눌러서 전체적으로 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같은 분량을 선을 맞추어서 한 번 더 접어서 다려주세요. 나머지 주머니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구 윗부분만 2번 접어서 다림질 해주세요. 접어서 다림질해둔 원단의 안쪽으로 0.2cm 정도 들어가는 위치에 맞추어서 입구를 박음질 해주세요. 다른 주머니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입구를 박음질 해주세요. 주머니의 옆선에 올이 풀리기 때문에 오버록을 해줄 텐데요. 우선 오버록 노루발로 교체해 줄게요. 오버록 스티치로 바꿀 텐데요. 오버록 모양을 선택하신 후 오버록의 폭은 5mm 정도, 땀 길이는 2.5mm 정도로 바꿔주세요. 입구를 제외한 주머니의 3면을 따라서 오버록을 해줍니다. 나머지 주머니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주머니 입구를 제외하고 3면을 모두 오버록 해주세요. 주머니 2개 모두 3면을 오버록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버록이 되어 있는 주머니의 3면을 시접을 1cm에 맞춰 다림질 할게요. 다리미 시접자 1cm 선에 맞춰 원단을 접어 올리고 그대로 다리 위로 눌러서 1cm 선에 맞춰 안쪽으로 다려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1cm 분량을 맞추어서 다리미로 눌러서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가방 겉감과 안감에 주머니를 붙일 텐데요. 가방 전체의 길이를 재보시고 가운데를 표시를 해주세요. 입구에서 아래쪽으로 6cm 내려간 곳에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 주머니 입구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표시해서 입구에 표시와 맞추어 위치를 맞게 얹어주고 스친핀으로 고정해 줄게요. 안감 원단에도 같은 위치를 표시하시고
주머니를 위에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아까 사용했던 오버록 노루발을 다시 원래의 지그재그 노루발로 교체하도록 할게요. 박음질 패턴도 오버록에서 직선 재봉으로 변경해 주세요. 주머니 겉면에 안쪽으로 0.2cm 정도 들어간 위치에 맞추어서 3면을 박음질해 주세요. 안감에 올려둔 주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3면을 박음질해 줍니다. 가방의 입구 부분에 어깨끈을 달 위치를 표시할 텐데요. 중심에서 전체 12cm 폭이 되도록 초크펜으로 눈금 표시를 하나씩 그려주세요. 맞은편이 되는 위치에도 같이 12cm에 맞추어서 눈금 표시를 하나씩 해주세요. 끈 위치 표시해둔 눈금의 바깥쪽으로 골지 테이프를 올려준 다음 임시로 한 번씩 박음질을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세요. 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신 후 아래쪽에도 다시 한번 박음질해서 고정해 주세요. 맞은편에도 같은 방법으로 골지 테이프를 박음질해 줍니다. 눈금 표시해서 원단의 가장자리 쪽을 보도록 테이프를 올려놓으시고 박음질하세요. 주머니가 붙어있는 쪽을 보도록 펼쳐주신 다음 원단이 반이 되게 딱 맞추어 접어주세요. 가방의 양쪽 옆선을 제봉할 텐데요. 겉감이 될 부분은 반 접은 상태로 양쪽 모두 1cm 제봉을 하고요. 안감이 되는 부분도 주머니가 보이도록 둔 상태로 똑같이 반을 접어주세요. 안감의 한쪽 옆선에는 제봉하지 않을 창구멍을 남겨둘 텐데요. 원단에 만약에 두껍다면 창구멍 분량을 조금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심지를 붙이지 않은 원단이기 때문에 한쪽 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에 13cm 정도 되는 부분을 박음질하지 않게 표시해놓고 창구멍으로 남겨둘게요. 가방 겉감의 옆선을 시접 1cm 분량에 맞추어 두고 직선으로 제봉을 해주세요. 안감의 양쪽 옆선 중 한쪽 부분에만 창구멍이 필요한데요. 가방의 옆선 중심 부분쯤 13cm 정도를 표시해 두시고 이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만 제봉을 해주세요. 창구멍 부분은 비워두시고 다시 새로 시작해서 끝부분까지 박음질 해주세요. 가방을 입체적인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을 표시해 줄 텐데요. 가방의 밑바닥이 되는 부분에 박음질 선을 떼고 안쪽에 원하는 분량만큼의 선을 그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강좌에서는 총 폭이 8cm가 되는 바닥을 만들 텐데요. 8cm의 절반인 4cm 분량의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바닥 선에서부터 4cm 올라간 위치에 선을 그어주시고 다시 옆쪽에서도 박음질 선의 안쪽으로 4cm 분량 되는 곳에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가로와 세로가 4cm인 정사각형을 표시합니다. 가방을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뒤의 아래쪽에도 똑같은 분량을 표시해 주세요. 각각 바닥에서 4cm, 다시 박음질 선에서 안쪽으로 4cm 들어간 곳에 사각형을 표시해 줍니다. 가방 겉감에 바닥 표시하신 것처럼 가방의 안감이 되는 부분에도 동일하게 앞뒤 모두 같은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그려둔 사각형의 꼭지점 부분을 잡아서 양쪽으로 펼치면 바닥이 세모꼴 모양으로 되면서 총 8cm 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옆선 박음질해 두었던 시접은 솔기를 갈라서 펴주시고요. 스친핀을 꽂아서
시접을 정리해 주세요. 한쪽 마저 같은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겉감에 2군데, 안감에도 같은 위치에 2군데 모두 총 4군데의 바닥에 선을 그린 대로 그대로 스친핀을 꽂아서 고정해 주세요. 바닥에 표시해 두었던 선을 그대로 따라서 전체적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맞은편 바닥도 동일한 선을 보시고 똑같이 직선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바닥면에 T자 재봉 이후에 끝부분의 시접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접 분량 1cm만 남기고 잘라줄게요. 겉감과 안감 모두 총 4군데의 시접을 다 1cm씩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겉감 가방만 바깥면이 보이도록 전체를 다 뒤집어주세요. 가방 끈은 아래로 내려가도록 정리하신 후 겉감과 안감을 한꺼번에 합칠 텐데요. 주머니의 위치를 잘 보시고 겉감의 주머니와 안감 쪽의 주머니가 서로 반대쪽에 있도록 겉감을 안쪽에 끼워 넣어주세요. 가방 끈은 아래쪽으로 들어가도록 잘 정리하신 후 입구가 되는 부분을 둥글게 한 바퀴 재봉하기 위해서 옆선을 우선 기준으로 맞추어 스친핀을 꽂아줍니다. 가방 입구 둘레를 쭉 돌아가면서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다 스친핀을 한 번씩 꽂아주세요. 가방 입구 원통형 재봉을 할 텐데요. 원형으로 돌려가면서 재봉을 하실 때는 앞쪽에 액세서리 통을 빼서 원단을 옆으로 뉘어서 끼워주시면서 돌려가면서 재봉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소매통이나 바지통 재봉하실 때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해 주세요. 시접 1cm 분량에 맞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 재봉을 하겠습니다. 안감의 한쪽 부분에 남겨두었던 창구멍을 통해서 가방의 전체를 다 뒤집어서 깨끗한 바깥면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오늘 강좌의 가방은 겉과 안 양면을 쓸 수 있는 가방이라서 창구멍을 재봉으로 막지 않고 티나지 않게 조금 수고롭지만 손바느질 공그르기 기법을 이용해서 재봉을 할 텐데요. 손바느질 할 때 손바느질용 바늘과 실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손바느질용 실은 보시면 라벨 쪽에 손바느질용이라고 따로 태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싱에 사용하는 실로 손바느질을 하시면 실이 자꾸 꼬이거나 재봉을 하실 때 불편해요. 그래서 꼭 손바느질 하실 때는 전용의 실을 사용해 주세요.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꼬임이 있으니까 40-50cm 정도로 자르신 후 바늘에 한 가닥만 끼워주시면 됩니다. 손바느질용 실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튼튼하기 때문에 2겹 사용하지 않고 한 겹으로만 박음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감 쪽에 남겨두었던 창구멍에 시접 1cm씩을 안쪽으로 잘 맞추어서 접어 놓으신 후 트임이 있는 부분만 공그르기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티나지 않게 박음질 해볼게요. 실의 매듭이 티나지 않도록 안쪽에서부터 바늘을 먼저 빼서 원단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계단식으로 지나가면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윗부분에서 시작해서 아랫부분에 박음질 하시고 바로 윗부분으로 건너가서 접힌 시접의 안을 한 땀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임의 끝부분에 오셨을 때 매듭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자리까지 다 맞고셨으면
마지막 실이 나온 바로 그 부분에 바늘을 세워두시고 바늘 기둥에 실을 몇 바퀴 정도 돌려서 감아주세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으로 바늘을 받치고 감은 실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다른 손가락으로 그대로 바늘을 잡아서 통과시키면 작은 매듭이 지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자르시면 실꼬리가 바깥에 남기 때문에 바늘이 빠져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바늘을 찔러 넣어서 3-4cm 정도 떨어진 위치로 바늘을 쭉 잡아당겨서 빼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원단의 안쪽으로 숨어서 겉에서 매듭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포인트 주머니를 달아서 만든 바닥이 있는 형태의 에코백 강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또 의견 주시면 다음 강좌 알차게 준비해보고요. 오늘 만드신 에코백 사이즈 조금씩 조정하시면 바닥의 폭이나 높이, 넓이 응용하셔서 여러 가지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강좌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소잉팩토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곧 구독자 수 10,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마시고 만들고 싶은 아이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